대전과 계룡 등 충남 남부 4곳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역에 따라 최대 200mm의 물폭탄까지 예보됐는데 내일 새벽이 고비입니다. 6년 전 회사 자금 횡령, 보조금 편취가 드러난 천안 지역 시내버스 업체에서 또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변상액도 회사 돈이 쓰였다는 주장인데 업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6년간 동고동락한 동료가 산업재해로 숨졌는데 같은 곳에서 트라우마를 떠안고 일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비정한 외국인 고용 허가제 사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전과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대전을 비롯해 계룡과 부여, 금산, 논산 등 충남 4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최대 20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40에서 60mm의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주로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다며 침수나 산간 지역 고립 등 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천안의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가 3억 원에 가까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내부 직원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최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버스 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천안 지역 시내버스 업체 3곳 가운데 한 곳의 대표가 수년간 3억 원에 가까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지난 2014년 회사 자금 횡령과 시 보조금 편취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대표 A씨가 당시 회사에 변상한 1억 5,700만 원조차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비 7천만 원에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 7천만 원까지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마구 썼다는 주장입니다. 1억 5,700만 원을 회사에 변제하고 양형 참작을 받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1억 5,700만 원을 재횡령해 갔습니다. 결국 대표 A씨는 최근 업무상 횡령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당했는데 회사 측은 일부가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내용이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사화를 좀 늦춰서 저희가 나중에 잘못했을 때 엄하게 때리시고 그때는 달게 받고 속된 말로 깜빵 가고. 지난 2018년에만 시내버스 업체 3곳에 천안시가 지급한 보조금은 265억 원,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업계는 경영난을 이유로 최근 버스 요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1,600원으로 200원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혈세로 지원한 보조금이 줄줄 새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부분이고 또 저희가 지급한 시민의 혈세인 그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라고 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미뤄지면서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각종 비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노동법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산업재해로 숨진 뒤 심각한 우울증 등 트라우마가 생긴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작업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반려됐습니다. 현장 출동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지난 6년간 아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28살 다윈 씨. 다윈 씨는 요즘 심각한 우울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공장에서 6년간 함께 일해왔던 필리핀 동료가 산업재해로 숨졌기 때문입니다. 멈춘 기계를 살피러 장치 안으로 들어갔다 변을 당한 건데 사고 한 달이 넘었지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기조차 힘겨워합니다. 친구를 지금 없어요. 죽어서요. 너무 힘들어요. 생각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 많이 나왔어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로도 효과가 없어 결국 고용노동부에 작업장 변경 신청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사업주 동의가 없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폭행 등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사람으로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제도가 인정하고 있는지, 이 사건의 본질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업체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노동자가 숙련도가 높아 계속 일하도록 설득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의 직업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행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 시 진화,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단 5분이 생사를 가른다고 해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도심 출퇴근 시간대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차량이 먼저 갈 수 있는 신호체계가 대전에도 도입됐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차와 신호등 앞에서 부딪힙니다. 분초를 다투다 보니 소방차 등 긴급 차량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특히 40%는 교차로에서 발생합니다. 차가 막히고 사거리에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저희가 출동할 때는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신호를 위반하는 이런 저희의 안전을 담보하면서까지 출동하는 현상이었었어요. 화재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교차로마다 단 한 번도 신호에 걸리지 않고 달려 4km 떨어진 현장까지 5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인데 출동하면서 모바일 앱을 실행하면 소방차 위치 정보가 관제센터에 전달돼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교차로의 녹색 신호 시간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효과는 더 뚜렷해 평소 7분 이상 걸리던 출동 시간이 우선 신호를 적용했더니 5분 안쪽, 즉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대전 서부소방서에서 서대전역 4거리, 대덕소방서에서 농수산물시장 3거리 등 2개 구간에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긴급 차량을 발견하시면 양 옆으로 길을 터 주셔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골든타임 5분을 넘길 경우 사망자는 2배, 사고 피해액은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50%대에 그치는 현실에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수돗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강요역 환경청이 충청 지역 정수장 28곳을 조사한 결과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강환경청은 정수장 2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문제가 된 깔따구 등의 유충이 발견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 35건, 세종 3건 등 충청권에서 64건의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대부분 나방파리나 실지렁이 등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에너지, 바로 핵융합 에너지인데요. 핵융합 에너지를 현실로 만들 국제 핵융합 실험로가 연구 시작 13년 만에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가 참여한 이번 연구에서 국내 연구진은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아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홍빛 섬광이 기계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1억 도에 달하는 제4의 물질 상태인 플라스마를 8초 동안 지속시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운 인공태양 K-스타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마치 태양처럼 매우 높은 온도에서 수소를 원료로 에너지를 생산해 석탄이나 원자력 등을 대체할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 꼽힙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대용량의 고밀도 에너지를 현재 그 기저전력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핵융합 에너지를 통해서 대체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7개 나라가 핵융합 에너지의 대량 생산을 위해 건설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가 조립에 착수했습니다. 각 나라가 저마다의 기술력으로
13년 동안 만든 부품들이 프랑스 카다라슈에 모여 하나로 합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온의 플라스마 열기를 견뎌낼 진공 용기와 열 차폐체 등 핵심 부품 9개를 만들고 실험로 건설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으며 이번 연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립 설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국인들이 맡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51명의 한국의 전문가들이 이제 파견돼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 이 터는 오는 2025년 말에 완성될 예정으로 2040년 무렵까지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실험하게 됩니다. 이번 연구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리나라는 30년 뒤인 오는 2050년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해 미래 에너지 선점에도 나서게 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30대가 자가격리 13일째 검사에서 확진됐으며 밀접 접촉자인 아내는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확진자가 입국 직후 인천공항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잠복기가 지난 데 따른 양성 판정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귀갓길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한 혐의로 28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여성이 소리를 치자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공개 수사로 전환해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를 상대로 주거 침입을 한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육군 사관학교를 논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충남도가 공식적인 유치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위해 육군 사관학교가 육군훈련소와 국방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연접한 논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